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허리 협착증이 오는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요. 이 세 가지 원인을 바탕으로 허리 협착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이 오는 세 가지 원인 중 첫 번째는 척추 내부의 협착입니다. 척추 내부의 협착이란 척추 내부가 좁아지는 것인데요. 왜 척추 내부가 좁아지냐? 앞에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흘러나오고 뒤에서는 이곳이 척추 내부인데 뒤에서는 후관절 부위가 두꺼워집니다. 자, 디스크가 흘러나오고 후관절이 퇴행이 되면서 골극이 생기면서 두꺼워지면 척추 내부가 좁아지죠. 여기에 척추 뒤를 받치고 있는 황색 인대가 더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척추 내부가 어때요? 이렇게 넓었는데 좁아지죠. 이런 식으로 디스크, 후관절, 황색 인대에 의해서 척추 내부가 좁아지는 것이 허리 협착증의 한 가지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좁아진 척추를, 협착된 척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을 통해서 좁아진 척추 내부를 넓힐 수 있겠죠. 뒤에 이쪽에 있는 뼈를 떼어낸다든가 또는 위아래로 나사를 박아서 척추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좁아진 척추 내부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술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에도 2-3년이 지나면 척추의 통증이라든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다시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뼈를 떼어내서 이 공간을 넓혔다 해도 이 공간이 그대로 넓어진 채로 있을까요? 우리가 칼에 베면 어떻게 되죠? 벌어진 채로 있나요? 살이 차오르게 됩니다. 역시나 척추 내부의 넓어진 공간, 뼈를 떼어낸 공간에도 이번에는 살들이 차오르면서 새로운 협착증이 생기죠. 나사를 박아서 위아래로 늘리면 영구적으로 위아래로 늘어난 채로 있을 것 같지만 나사를 박은 곳은 척추의 힘을 받을 수 없어서 나사를 박은 데서 못 받아주는 힘을 위아래 분절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박게 되면 인접분절, 위아래 분절에서 오히려 협착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협착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허리 협착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2-3년이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수술이 과연 대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척추 협착증의 원인인 척추 내부의 협착, 좁아짐은 수술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허리 협착증의 원인의 두 번째는 바로 주변 조직의 유착입니다. 척추뼈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뼈가 있는 이유, 잘 생각해. 아까 뼈 그렸죠,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뼈예요, 뼈. 자, 뼈 보면 어떻게 생겼죠? 돌기들이 있죠, 돌기들. 횡돌기, 후관절 돌기, 극돌기, 이렇게 돌기들이 있습니다. 자, 돌기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돌기들이 있는 이유는 이곳에 근육과 인대가 부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돌기들의 근육과 인대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도 있는 거고 허리를 좌우로 회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류 장애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근육과 인대가 이 부착하는 이 부착부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유착이라고 합니다.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근데 이곳이 유착이 되면 어때요? 척추뼈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조직이, 근육과 인대가 부드럽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딱딱하게 유착이 돼 있어서 잘 안 움직이겠죠. 낑낑낑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잡아당겨요? 뼈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근데 뼈의 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많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허리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근육과 인대의 유착이 신경과 혈관 근처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신경과 혈관을 눌러서 다리의 저림이라든가 감각 이상 등의 증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허리 협착증이 앞서 말씀드렸던 척추 내부의 좁아짐과도 관련이 있지만 두 번째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의 유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 근육과 인대 유착이 되어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골막을 잡아당겨 통증이 발생하고 또 신경과 혈관 주변에서 유착이 있으면 이 다리 부위로 신경과 혈관이 나가는 것을 방해해서 여러 증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착은
허리 협착증의 두 번째 원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리 협착증의 세 번째 원인은 혈류순환 장애입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사람의 다리를 향해서 신경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경만 내려가나요? 그 주변에 미세한 혈관이 함께 따라 내려가게 돼요. 왜? 이 혈관이 어디에? 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요, 못해요? 잘 못한다. 그래서 신경은 허혈성 상태가 된다. 허혈성 상태. 허혈성 상태가 되면 어떤 느낌이 있냐? 엉치, 종아리, 발바닥의 감각 이상. 즉, 이 신경이 나오는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의 감각 이상. 왜? 허혈성 상태 때문에. 자, 그래서 허리 협착증의 세 번째 원인은 혈류순환 장애다. 자, 정리해보면 척추 내부의 좁아짐, 즉 협착. 그 다음에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굳어짐, 즉 유착. 자, 세 번째 혈류순환 장애.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허리 협착증의 여러 증상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착, 유착, 혈류순환 장애 몇 가지죠? 자,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 원인인 협착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말씀드렸듯 수술은 직접적으로 뼈를 떼어내거나 나사를 박혀서 공간을 넓히기 때문에 협착, 구조적인 좁아짐을 해결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넓힌다고 해도 넓혀진 채로 가만히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인접분절에서 새로운 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접분절의 퇴행이나 새로운 협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적인 협착을 서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적인 협착을 달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협착증의 또 다른 원인인 유착과 혈액순환 장애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협착만, 이 중에 한 가지 문제인 협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협착, 유착, 혈류순환 장애를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협착을 수술만큼은 해결할 수 없지만 유착과 혈액순환 장애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착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유착과 혈액순환 장애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효율적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효율적 방법이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자, 도침이란 무엇이냐? 일반 침은 끝이 바늘이죠.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입니다. 칼날이기 때문에 굳어진 조직을 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척추뼈에는 여러 근육과 인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뼈 주변에서 굳어져 있죠. 이것을 도침으로 들어가서 살살살 풀어내면 뭐가 풀릴까요? 유착이 풀리게 되죠. 자, 이러한 근육과 인대가 뼈를 꽉 잡아당기고 있으면 구조적인 협착도 더 심하겠죠. 그런데 이 구조적 협착에 미친 압력이 심한데 도침으로 풀어내게 되면 이 압력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도침을 종횡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종횡소통이란 말은 척추 위아래가 잡고 있는 힘을 풀어준다. 그래서 내부의 협착에 미치는 압력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협착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조금씩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약치료. 사람을 그리면 허리하고 다리, 협착증이 일어나는 증상들은 배꼽 아래에서 일어나요. 이걸 한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초라고 해요. 하초. 머리, 여기는 상초, 가슴. 그 다음에 가슴과 배 사이는 중초, 여기를 하초로. 그럼 하초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처방, 바로 그게 사물탕이거든요. 사물탕에 두충, 우슬과 같은 더욱더 하초로 약 기운이 내려가게 하는, 혈액이 더 돌게 하는 처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통해서 혈류 장애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도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허리 협착증의 세 가지 원인인 구조적 협착, 근육과 인대의 유착, 혈류순환 장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법이 앞으로 허리 협착증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허리 협착증 환자가 너무나 고통받고 있기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병원에서의 노력만으로 되냐? 허리 협착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요? 발끝이. 자기 전에 발 뒤꿈치를 묻히고 앞에 톡톡 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매일 자기 전에 300에서 500번. 금방 합니다. 3분에서 5분이면 합니다. 그럼 톡톡 치면 무슨 일이 나요? 발끝까지 혈류순환이 잘 되잖아요. 허리 협착증은 혈류순환 장애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맨발로 걷는 겁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이 자극되면서 발 아래까지 혈액이 잘 몰리게 돼요.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허리 협착증에 대한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운동 같아요. 그래서 주 2회 1시간. 근데 할 수 있으면 저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 해라. 그리고 흙길이 아니어도 돼요. 집 앞에 콘크리트든 아스팔트든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맨발 걷기를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국 허리 협착증의 3가지 원인을 살펴보고 이 3가지 원인을 바탕으로 허리 협착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3가지 원인이 뭐죠? 협착, 유착, 혈류순환 장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협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원인 중에. 그렇기 때문에 허리 협착증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조적인 협착뿐만 아니라 유착도 바라보고 혈류순환 장애도 바라보자. 그래서 도침치료, 한약치료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집에서는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라고 하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허리 협착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보자는 게 오늘 강의의 취지였습니다. 많은 분들 허리 협착증 건강하게 현명하게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